일본이 현재 한국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사회 기반 환경을 바꾸려는 충격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 개최 5개월을 앞두고 한국의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에서 티켓 판매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일본의 IT 솔루션 기업 엑사 시스템즈가 한국에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일본은 현금 사용률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현금 편중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매우 큰 문제로 골치입니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가적 이벤트를 앞둔 일본 정부는 현금 외에 결제 비율을 대대적으로 높이고자 나서는 상황으로 현금 결제로 인해서 올림픽 기간 손해 금액만 무려 12조 원 정도가 되며 각종 탈세는 물론 외국인들의 불만이 커져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중에 한국의 현대카드가 일본의 카드 결제 시스템을 맡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기존 일본의 카드 결제 시스템은 오랜 동안 매우 복잡하게 꼬여 있었지만 현대카드의 부회장이 직접 진행한 PT를 듣고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 당국은 시스템을 아예 새롭게 바꾸기로 결정하고 한국의 현대카드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판단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경제 대국으로 금융 선진국으로 자부하며 30년 넘게 자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그러나 신용카드 쪽은 한국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한 듯 보입니다. 매월 1억 5천만 건 이상의 카드 거래를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실시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현대카드의 역량에 일본은 크게 놀란 것입니다. 일본에서 카드 발행 기업은 약 300개로 이 중 200곳은 카드 사업에 대한 IT 시스템이 없고 나머지 100곳의 IT 시스템도 한국보다 10년 이상 낙후된 수준입니다. 고객들은 결제일을 하나의 옵션만 선택할 수 있고 주요 결제 내역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사가 청구, 입금 등 대규모 작업 시 홈페이지 이용도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현금 외 결제 확대를 목표로 한국에 발달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삼성전자와 5년간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이번 도쿄올림픽의 5G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평창올림픽 등을 시찰하며 5G 시스템의 올림픽 적용과 각종 구체적인 운영 노하우 등을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보안 시스템에 있어서도 한국 업체들을 대거 계약하여 올림픽 기간 전후 동안에 보안과 해킹에 대비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최근 일본의 국가기관망에 중국의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터지자 충격이 휩싸이며 정부 사업을 도맡아 해오던 미쓰비시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한국의 보안 솔루션 업체가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까지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전 사후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올림픽에서 하루에도 수천, 수억 건의 인터넷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해킹이 터진다면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자국 보안 업체들의 경쟁력이 낮아서 한국과 유럽, 미국 보안 업체에 의존해오던 일본은 가까운 한국 업체를 대거 고려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일본의 거대 보안 솔루션 시장에 한국의 SK인포색, 윈스 등 보안 업체들은 주가가 오르면서 도쿄올림픽 호재의 수요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인터파크는 올해 7월 8월에 예정된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의 티켓 판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대부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티켓 판매 시스템은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 운영의 핵심이 되는 인프라입니다. 좌석 배정부터 결제, 환불 등 모든 과정이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작업입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의 흥행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둔 상황에서 흥행을 좌우하는 티켓 판매 시스템을 한국의 기업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기간 한국을 방문해 운영 노하우를 살펴보고 당시 인터파크의 판매 시스템을 높게 평가했다는 후문입니다. 일본 사회가 지금껏 해오던 티켓 발매 시스템은 매우 고전적입니다. 예약을 위해서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조직위원회에서 티켓 구매 날짜와 장소를 정해주고 직접 오프라인 장소에 가서 구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수천, 수만 건이 밀리는 경우 누락 사건과 인건비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부 일본 국민들은 지금이 2020년 도쿄올림픽인데 1964년 도쿄올림픽 때와 같은 우편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조직위원회에서는 중국의 불법 조직들에 의해서 특정 경기 티켓이 사재기 되어 외국 관람객들 중 과반수가 중국인이 되게 생겼습니다. 도쿄올림픽 경기장 입장권은 총 780만 장인데 일본 몫이 70%이고 나머지는 10%는 각국 위원회, 경기단체 등이고 20%가 외국인 몫인 156만 장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대회 기간에 최소한 50만 명이 중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내 불법 조직들이 티켓을 사재기해서 가격을 10배 이상 올려 중국 내 부호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고 벌써 62만 장이 팔렸다고도 전해집니다. 따라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골머리를 썩히느니 한국의 앞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결제부터 보안, 5G, 티켓 시스템까지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이 한국의 것들이 도입되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아연 실색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분발하자 일본 정부는 이 어려운 시국에 돈만 쓰는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앞선 한국의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세수 증대, 사회 비용 절감 등 일본 사회 전반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 조직위원회는 공식 티켓 판매 사이트를 발표하면서 130개 나라 중 한국의 웹사이트만 누락시켰는데 이유는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등록이 되어서 티켓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일 갈등의 고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터 돌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